모시겠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조금 전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하고 이제 당내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네. 지켜보고 계세요, 바른미래당 상황은? 그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저 사실 모르고요. 네. 그분들하고 엮이기 싫어요. 워낙 개성 강한 분들이라. 근데 오늘 큰맘 먹고 이 인터뷰에 응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 가만히 둬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럼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네.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네. 일단 의원님의 이제 큰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기는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 어떤 원칙입니까? 원칙은 있어야 된다. 예. 이 정치라는 게 책임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그냥 다 끌어모아서 통합만 하자 해가지고는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다 내놓고 팔면 네. 그게 국민들이 안 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탄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선결 조건이. 네,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통합이라고 하지만 결국 바른미래당과 또 우리 공화당, 예. 우리 아주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당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걸 다 양쪽을 다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과 기름이거든요. 바른미래당과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네.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은 뭐 해쳐 모여 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예. 우리 공화당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좀 일단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유승민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네, 탄핵 문제는 그냥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묻고 가자, 이게 다 이제 탄핵은 그냥 뭐 받아들이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뭐 약간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반성이 먼저다. 반성. 뭐 꼭 유승민 의원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네. 진정한 반성을 좀 하셔라. 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좀 뭐 달라졌나 좀 인정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뭐 무슨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을 뭐 수용해라. 탄핵을 잘한 거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 네. 이건 우리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울 거죠. 아마 본인도 그거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오히려 뭐 우리 당에 들어온다기보다 저런 식으로 좀 명분을 만들어서 뭐 새로운 어떤 뭐 당을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탄핵 발언이 보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신당 길을 가기 위한 명분 쌓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렇죠. 예. 무슨 뭐 탄핵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포석으로 지금 읽으시네요. 그러면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통합은 해처모욕 방식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뭐 벌써 뭐 조건 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개별 입당하는 시나리오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거를요. 이 보수 통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보수 우파가 모여야 되지. 이게 뭐 보면은 좀 제대로 된 우파 같지 않은 분들이 무조건 다 와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세요? 유승민 의원님 뭐 3가지 조건을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개혁 보수 하자. 예. 또 뭐 보수의 새 체제를 꾸리자 이런 예. 얘기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항상 보수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보수 자체가 뭐가 밀리는 별로 좀 뭐 안 좋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예. 개혁 보수라자,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예. 이런 분들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수 우파 자체가 당당하고 네. 이거 뭐 멋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조국한테 너 사회주의자 맞냐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해서 네. 국민들의 그 마음을 가져갈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공화당을 일단 그대로 두자는 얘기는 어떤 뜻이세요? 그거는 지금 이미 우리 황 대표님 이제 체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새 대표 체제에서는 모든 이런 세력들을 다 아우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생각을 하면 예. 우리 공화당 양쪽 물과 기름을 다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너무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통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선거에서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거는 해야죠.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예. 이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게 연합공천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지역구별로 어느 특정 지역은 뭐 공천을 안 하고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 후보를 밀어주는 이런 방식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당연히 맞습니다. 저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네. 좌파 쪽에서는 예. 선거 연대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 당연히 그걸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선거 연대에도 원칙과 범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 지켜서 당연히 이런 지금 사회주의 정권 네. 연대, 예. 사회주의 연대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범우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단도직입으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자신의 지역구에서 내년에 나온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후보 안 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예. 유승민 의원 그 지역구에서 네. 우리 당의 신인 후보에게 지금 반도 못 쫓아오던데. 네. 지지율 그 조사에서? 대구, 예. 네, 여론조사에서요. 네. 대구 지역구 같은 데는 그대로 둬도 네. 아마 우리 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 여러 가지 큰 이런 정치 하시는 거 좋은데 네. 대권보다 좀 지역구 관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 통합이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기본 틀이 현 상태로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떤 걸까요, 의원님? 지금 큰 민심의 변화가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문정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또 이길 거를 꿈을 꾸겠습니까? 자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말 많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뭔가 현 체제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또 꼼수를 써서 나눠서 네. 군소정당까지 합쳐서 사회주의 연대를 하려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연대요? 이 선거법 이번에 그 연동형인가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이제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지금 어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호감도도 올라가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분석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네. 반사의 이익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 아닌가요, 의원님? 네, 그게 항상 우리 당의 좀 고민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리 이런저런 자유한국당이 별로 이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여당이 너무 못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당 지지도 그래도 꾸준히 차곡차곡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한국당 뭐 아무리 해봐야 반사이익도 못 받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거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다시 또 이제 패스트트랙 태워진 게 11월 말에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표결 처리한다면 그때 또 막으실 거예요, 그러면? 막아야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저도 지금 뭐 그거로 더 형사 고발까지 돼 있는데 예.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볼 것도 없고요. 저는 아니, 그냥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전원 의원직 사퇴해서라도 예. 지금 뭐 다 들어놓고 뭐 해서라도 이건 꼭 막아야 된다고 아니 지금 생각합니다. 팩트 사태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뭐 이미 베린 몸이고요. 뭐 그런 것까지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력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물리력이라기보다 예. 뭐 의원직 총사퇴 네. 뭐 이런 더 강력한 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근데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지금 지도부도 공유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검찰 진행되고 있는 그 팩트 수사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을 계획이시고요. 네,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도 나오라고 연락 왔던데요. 네. 지금 그렇게 한 명 한 명 불러서 할 지금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미 자진 그 출석을 해서 조사 받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며칠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감사 끝나면 가서 조사 받겠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지도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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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